기찬면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을, 보다 깊은 맛을, 정성을 다해 이 한 그릇에 올바르게 담습니다. 기찬면옥. 특별한 날엔 꽃체움 떡 선물 세트로 행복을 전하세요. 꽃체움은 당일에 간 만들어 쫀득한 식감과 고급스러운 디테일로 기억에 오래 남을 정성을 드립니다. 기대 그 이상의 선물. 특별한 날엔 꽃체움. 전통과 식생활이 공존하는 콩지은 체험교육농장. 준비된 선생님과 함께 전통 발효 음식에 대해 공부하고 체험해보는 콩지은. 콩지은은 건강한 환경과 음식을 통한 발효 치유 농장입니다. 아이와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콩지은 체험교육농장. 전공의 부족에 따라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공백이 우려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경상국립대병원을 비롯한 4개 응급의료기관과 함께 소아응급 환자 24시간 진료체계 구축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마와 태풍을 뒤로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찾아볼 만한 서부 경남 숨은 명소들을 소개합니다.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는 국가유산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경남 지역 7곳을 비롯해 전국의 국가유산 78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객원 기자와 함께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 살펴봅니다. 태풍으로 연기됐던 사천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로 개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지역 독립운동사에서부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까지 이동희 경남 서부보훈지청장과 함께 광복절에 되새겨야 할 부분들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전문 진료 과목 전공의 부족으로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저출산과 낮은 보수로 인해 기피 현상이 심하다는데요. 경남도는 경상국립대병원을 비롯한 4개 응급의료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소아 응급 환자 24시간 진료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의료계. 그중에서도 의료법상 종합병원 필수 진료 과목인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전공의 부족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10개 국립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3년 전 29명이었는데 올해 14명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진료 대상이 줄고 다른 과목에 비해 보수가 적다 보니 기피되고 있는 겁니다. 경남에서도 전공의 부족으로 응급실을 찾는 소아 환자의 24시간 진료가 어려워지자 경남도는 경상국립대병원과 양산 부산대병원 등 4개 병원과 지난 9일 진료체계 구축 강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도는 진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 지원 효과를 최대로 내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재정적으로 아무리 도에서 도와드리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인력 확보가 안 되고 시설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의료 인력이 없으면 의료 서비스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진주와 창원의 경상국립대병원과 삼성 창원병원은 전문의 2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받고 소아 중증 응급 환자를 최종 치료하는 양산 부상대병원에는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의료 시스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질환 정도에 따라 환자 분류를 신속하게 하는 의료 전달 체계가 확립된다면 각 병원과 의료 인력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겁니다. 1차 병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질환은 2차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2차 병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병원은 3차 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이런 의료 전달 체계가 확립이 된다면 일부분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공의 부족 현상.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의료 공백을 막을 수 있는 더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깎아내린 듯한 절벽 위로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하동 불일폭포입니다. 최근 하동군 공식 SNS에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불일폭포는 지난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기도 했고요. 하동 십경은 물론이고 지리산 십경으로도 꼽힐 만큼 수려한 장관을 이룹니다. 해발 720m에 위치해 있는데요. 높이 60m에 폭은 3m라서 지리산에서 가장 큰 폭포로 꼽힙니다. 상하 2단으로 되어 있고요. 폭포 밑에는 용추목과 항못도 있습니다. 불일폭포는 쌍계사에서 3km 지점에 있으니까요. 쌍계사 들른 뒤 불일폭포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록내음 가득한 나무와 풀 사이로 데크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천초정공원입니다. 최근 사천시 공식 SNS에는 사천초정공원에 여름꽃이 만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초정공원은 사천 대표 생활체육공원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만여 평의 저수지에 연꽃단지도 조성돼 있는데요. 여름이면 조선 홍련과 궁중련, 가시연, 백령 같은 다양한 연꽃이 만발해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SNS 여행을 보다 조사입니다. 지난달 쏟아진 많은 비로 농가를 비롯해 지역 곳곳이 큰 피해를 입었죠. 당시 폭우로 인해 도내 곳곳의 국가유산도 마찬가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정희성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희성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달 폭우로 인한 전국 국가유산 피해 현황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경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발생한 집중폭우로 경남 지역 7곳을 포함해 전국 국가유산 78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일 문화재청의 2023년 장마철 국가유산 피해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폭우로 인해 69곳의 국가유산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9곳은 주변지가 파손됐습니다. 피해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이 13건, 충남 11건, 경남, 충북 각 7건, 전북 6건 등의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남의 경우 밀양, 남명리 얼음골에서 석축이 붕괴됐고 함안, 마리산, 고분거는 5호분이 봉분이 유실됐습니다. 또한 산청 남사마을과 단계마을, 의령, 오운마을은 담장이 각각 붕괴됐고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에서는 낙석 방지책이 손상됐으며 남해 가전 다랑이논에서는 농석축이 붕괴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같은 국가유산 훼손에도 현재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요. 어떤 속사정이 있는 겁니까? 네, 경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많은 문화 국가유산이 훼손됐지만 현재 사업비가 부족해 신속한 복구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문화재 긴급 보수비 예산은 총 37억 1천만 원인데 이 중 26억 1,400만 원은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 남은 예산은 10억 9,600만 원에 불과해 파손된 국가유산을 복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문화재청도 남은 10억으로는 발생한 풍수의 피해를 모두 복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은 이뤄질 수 있을까요? 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발생하는 모든 국가유산 피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가유산의 위치, 특성 등을 고려해 재난안전관리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문화재를 복구해 2, 3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문화재 긴급 보수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유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름철 태풍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조속한 조치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서부경남 DPG였습니다. 진주시립도서관이 경남 대표도서관에서 주최하는 2023년 북돋움 축제 공모 사업에 선정돼 우주과학 북콘서트를 열게 됐습니다.
북도듬 축제는 도민의 독서 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올해는 진주시 시립도서관과 창녕군 영산도서관 등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오는 9월 23일 어린이 전문도서관 강당에서 열리는 우주과학 북콘서트에는 이명현 천문학자가 강사로 나서 다가오는 우주시대를 위한 우주 탐사 이야기라는 주제의 강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참여 인원은 120명으로 희망자는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가 농촌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귀농귀촌 동네 작가를 모집합니다. 동네 작가는 블로그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천 지역 소개와 귀농귀촌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활동 기간은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며 게시물에 대해서는 건당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받습니다. 모집 인원은 10명이며 오는 25일까지 사천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향토기업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가 2023 산청 엑스포 입장권 사전 구매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산청 엑스포 조직위와 신세계건설 주식회사는 14일 산청군청에서 440만 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2023 산청 엑스포는 9월 15일부터 35일간 산청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9월 14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입장권 사전 예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일반권 만원, 청소년권 8,000원, 어린이권 6,000원으로 현장 구매 대비 17% 저렴합니다. 오는 19일과 20일 이틀간 함양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에서 직거래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대전 통영고속도로 하행선 함양휴게소에서 함양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알리고 판매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직거래 행사에선 농특산물 생산 가공업체의 꿀과 꾸지뽕 진액 등 20여 개 품목에 대한 시음 시식 행사와 할인 판매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3) 진주건축문화제가 오는 25일부터 12일간 1호 광장 옛 진주역 차량정비구 일원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10월 탄소 중립을 주제로 첫 개최돼 호응을 얻은 진주건축문화제는 올해 남강으로 엮다, 강, 도시, 그리고 사람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진주시는 문화제 기간 남강과 원도심의 가치를 재해석하는 각종 테마별 전시와 건축가 포럼, 강연 등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테마별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4개 지구별 전시와 공공건축물 현상공모 당선작 전시 등이 펼쳐집니다. 태풍으로 전면 중단됐던 사천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됩니다. 사천시 전어축제추진위원회는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가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참여 상인들은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전어와 주류, 음료수를 정찰제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20회를 맞이하는 삼천포항 전어축제는 국내 최초 전어축제로 여름철 햇전어를 가장 먼저 맛볼 수 있는 행사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최근 도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프로그램 마련에는 경남수학문화관을 포함한 도교육청 직속기관 8곳과 교육지원청 18곳, 남해군 등 총 68곳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스포츠와 생태 전환교육, 뮤지컬, 연극, 독서 등 총 428개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참여 예상 학생 규모는 기존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약 3분의 1 규모인 4만 5천여 명입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한 이후 작성한 군인과 군무원 사망자 명부에서 진주 출신을 비롯한 조선인 자료가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14일 국사편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는 일본 국립공문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사망자의 본적지와 사망 장소, 유족 이름까지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서 확인된 조선인은 1907년 진주에서 태어난 김모 씨 등입니다. 김 씨는 일본군 노동부대인 제233 서령대 소속 군무원으로 티니안 섬에서 식량을 운반하다가 총에 의해 사살됐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1944년에 숨진 김 씨의 유골과 유품은 일본 교토의 조선인 연맹에 위탁됐다고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로부터 해방되기까지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일 텐데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이동희 경남 서부보훈지청장과 함께 광복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달력에 빨간 날이 있으면 단순히 쉬는 날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광복절의 의미도 한번 되새길 겸 먼저 8월 15일 광복절이란 어떤 날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광복절은 단순히 그냥 하루 쉬는 날이 아닙니다. 다시는 일제 강점과 같은 뼈아픈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이 담겨 있고요. 네. 그 암울했던 시기에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오직 조국을 위해 자신을 던져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선조들이 그 나라 사랑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와 우리 후세들에게 그 나라 사랑 정신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그 의미를 되짚어 보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광복절을 통해 기억하고 또 끊임없이 후대에 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나라 불구의 역사와 함께 해오신 독립, 호국, 민주유공자 본인과 그 시대에 함께 고난과 시련을 경험한 세대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세대는 이 어려운 세대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독립, 호국, 민주유공자에 대한 희생과 공헌, 즉 보훈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우리 선조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 보훈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하고 보훈 정책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복까지 서부 경남 지역 곳곳에서도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죠.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주요 인물과 또 독립운동에 영향을 줬던 주요 사건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먼저 백용성 선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용성 선사께서는 한용운, 백초월 스님과 함께 한국 불교계를 대표하시는 독립운동가이시며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으로 불교계를 대표하여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고 그 이유 등으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네. 직접 독립자금을 마련하여 중국 상해 임시정부에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훈장 중 두 번째로 높은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사하였습니다. 네. 또한 1929년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 항일운동보다 훨씬 전인 1920년 진주에서는 진주 소년회가 조직되어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이를 도모하던 중 일본 경찰에 많은 인원이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진주는 독립운동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년 학생운동의 발상지였으며 학생들이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모두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남 서부보훈지청에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보상과 예우를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지청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올해 우리 경남 서부보훈지청에서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지역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독립, 호국, 민주를 주제로 하여 보훈문화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지난 4월에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63주년 4.19 민주혁명일을 맞아 역사 강사 최태성 씨를 초청하여 경상대 GNU 컨벤션 센터에서 토크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네. 6월에는 호국 보훈의 달과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주제로 보훈 특별 콘서트 히어로를 평거 야외 무대에서 개최하여 많은 시민분들이 큰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나라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 35년, 그리고 6.25 전쟁 등 백척간도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를 지켜내겠다는 그 신념 하나로 자신을 초계와 같이 던졌던 순국 선열과 국가 유공자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와 우리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던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8월 15일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독립유공자들의 애국정신을 기리며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청장님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수 재배 농가에서는 갈색날개 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 등 돌발 해충 발생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5, 6월에 약충 방제가 소홀했던 가원은 적용 약제로 반드시 방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 오전까지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와 사천 24도, 남해 2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2도에서 3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대체로 맑고 구름 많은 가운데 서울은 오후부터 다소 흐려질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세종 22도, 광주 24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30도 전망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흐리겠는데요. 수요일 오전까지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8물, 만조 시각은 밤 9시 36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는 구름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9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행 배는 밤 11시 30분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한낮 기온 31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별다른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식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관한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일정 기간 이상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고 제한된 관계 안에서만 지내며 경제활동과 취업, 교육을 포기한 사람을 말합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배경은 자발적 선택이 아닌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대인관계의 트라우마, 경쟁사회에서의 실패 경험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은둔에 내몰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자치단체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와 지원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정책과 제도로 포용해야 할 과제입니다. 본 의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